안녕하십니까, 박나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화 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우리가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요,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말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텐데 아마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채찍은 우리가 비난이나 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당근은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방법을 보통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방법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고 더 좋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갤런의 쓸개즙보다는요, 한 방울에 꿀러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링컨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것은 비난이나 비평보다는 칭찬의 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칭찬, 이 중요한 칭찬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어 사전에 잘한다고 추워주거나 좋은 점을 들어서 기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우리가 옆에서 추워주고요, 좋은 점을 얘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칭찬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겠죠. 가장 본인이 원하는 것이 충족이 된다면 사람들은 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스스로 이제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데,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가진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기본 욕구는요, 첫째, 기억되고 싶다. 여러분들도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죠? 누구든지 기억을 나에 대해서 해주게 되면 참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또 존경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영을 받고 싶다는 욕구. 그래서 우리가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반갑게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받으면 인간관계의 90점 정도는 우리가 갖고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 이런 기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와 요구, 내가 어떤 기대와 요구가 있을 때 상대방이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가 있고요. 또 상대방이 나를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켜주는 것이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칭찬의 부가가치가 우리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주위의 가족들,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기본 욕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상사나 윗사람에게요, 어떤 나의 행위나 업적에 대해서 인정이나 칭찬을 받는다면 아마 그것만큼 성취감과 행복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커뮤니케이션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가장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내가 마음속으로 들어줘야지라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어도요, 그거를 상대방과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내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느끼게 못 해준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말은 해야 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옷을 예쁘게 입고 왔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준다면 아마 마음이 굉장히 상하시고 아마 슬프실 겁니다. 다른 사람, 어떤 한 분이 옷이 너무 이뻐요, 잘 어울리네요, 굉장히 화사하네요 라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멘트를 해준다면 그 자체가 바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인정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분이 아마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그 관계가 볶는 녹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칭찬을 할 때도 요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칭찬을 한다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이 칭찬을 했을 때는 상대가 반드시 기분이 좋아야 되고 정말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정말 진실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리더십을 강의를 할 때도 이 칭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리더들은요, 쑥스러워서 아니면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그 요령을 몰라서 못한다고 하시던데, 심지어는 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야단치는 거 외에는 다 칭찬이야 라고 말하고 마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말은 해야 맛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칭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칭찬은요, 첫 번째, 구체적인 사실을 칭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좀 과장되지 않게 느끼도록 칭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가 느끼지 못하는 점까지도 칭찬했을 때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아주 우리가 따뜻한 말로 칭찬을 하셔야만 됩니다. 상대에 따라서는 칭찬 내용이나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사자 주변의 인물을 칭찬하시면 또 그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연, 그리고 의외의 상황에서 칭찬하시는 것도 아주 큰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8가지 칭찬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구나, 그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한번 실습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것이 이 칭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요령만 익혀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 요령만 익혀서 활용을 하신다면 아마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칭찬 잘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구체적인 사실을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 모호한 칭찬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실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모호하게 칭찬을 하시는 것보단 자네의 귀한 정말 간결하고 설득력이 있어, 굉장히 구체적이죠. 특히 이런 문장에서는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칭찬의 효과가 배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칭찬 사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칭찬을 하신다면 거의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로, 칭찬에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는데, 외적인 칭찬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용모를 칭찬하시면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눈이 맑아 정말 이쁘네요. 이런 칭찬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겠죠. 자, 분위기가 데미모를 닮았어요. 자, 요즘의 미인은 당신과 같이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손이 예술가의 손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용모를 칭찬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능력이나 그 인격에 대해서 칭찬, 이것은 내적인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좀 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특히 외적인 것보다 이런 내적인 칭찬을 했을 때 훨씬 부가가치가 크다라는 사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 대리는 이 분야에 능력이 있으니까 정말 잘할 거야. 당신과 같은 노력가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자네는 성실하고 끈기가 있으니 이 일은 꼭 해낼 거야.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아마 용기가 100배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뜻한 마음과 눈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본다면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나 인격 칭찬은 아주 큰 부가가치를 발생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지품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요. 안경테가 정말 멋있네. 너무 젊어 보인다. 이런 칭찬도 좋겠고요. 넥타이가 양복하고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기분 좋으시겠죠? 블라우스가 아주 심플하고 깨끗하네요. 이것이 우리가 소지품을 칭찬함으로써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사람의 주변을 칭찬하시면 또 그것도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아이가 총명해서 사는 재미가 절로 넘치시겠네요.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자, 그 사람이 친구라니 자네 인격을 믿네. 그 친구 때문에 나까지도 칭찬을 듣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의 수제자라니 참으로 복받은 일일세. 더불어 낮까지도 인격이 높은 사람으로 보여지게 돼서 아주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져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칭찬하시는 것도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김 과장이 그러는데 자네 브리핑 솜씨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칭찬받으면 또 아마 직접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분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당신이라면 모두의 기대대로 할 수 있다고 믿어 추천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죠. 자, 간접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을 칭찬해 주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너무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나치지 않도록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미인인데 미스 코리아라도 나가야 되겠는걸? 이런 것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당신은 정말 최고의 멋쟁이에요. 이런 것도 그렇게 지나치다고 생각했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칭찬밥은 과장이 될 수가 있고요. 오히려 거짓말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알맞은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칭찬 방법은 성실성을 결여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적인 일을 좀 솔직하게 칭찬해 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상대방을 아주 기분 좋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가 느끼지 못하는 점도 칭찬을 하는 것도 아주 효과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칭찬만을 되풀이한다면 신선미가 떨어지고 실증이 나겠죠. 그래서 기계적인 것 같은 가벼운 느낌이 들면서 마음에 와닿지도 않기 때문에 상대가 느끼지 못하는 칭찬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스피치도 독창적인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지만요. 칭찬하는 방법도 좀 더 신선하고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칭찬을 받는 쪽에서는 아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을 또 우리가 맞추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아주 즐거운 상황이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교통사고는 되게 끔찍했어라는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지겠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사회나 직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갖기에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떤 특정인만 우리가 칭찬을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외감과 차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TPO를 잘 생각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따뜻한 말로 칭찬을 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자, 지금까지 칭찬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만큼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다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좀 어눌하다고 해도요. 그 사람의 성의와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그 진실은 상대방에게 아마 그대로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단 사원이 상사에게 어머 부장님 참 똑똑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 듣는 그 부장님 기분 참 나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나 상황에 따라서 칭찬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이 적절히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칭찬 내용이나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당사자 주변의 인물도 칭찬하는 것도 아주 칭찬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존심은 자신의 능력이나 외모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이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때에도 아주 고양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가 거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주 자네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데 아주 보기 드물게 신뢰감이 가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나까지도 아주 그런 신뢰감이 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줘서 아주 기분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참 총명해서 사는 재미가 절로 넘치시겠어요. 참 기분 좋은 얘기죠. 야, 그 사람이 친구라니 자네 인격을 믿어. 친구 덕분에 나의 인격까지도 높아지게 됐죠. 자, 그분은 수제자라니 참으로 복받은 일일세. 너무나 기분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를 중심으로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능을 인정해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신은 칭찬받지 않았음에도 분명히 흐뭇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다음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연 그리고 의외의 상황에서 칭찬하라.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때에만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왜?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평상시에는 인사 한 번 안 하고 공손하게 안 하고 인간관계가 좋지도 않았는데 그 부하 직원이 진급 식사 직전에 찾아와서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어떤 공지사를 하게 된다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관계가 좋게 형성이 돼서 윈윈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여러분들께서 관계를 잘 형성하시고 칭찬도 좀 잘해주시고 좋은 표현도 좀 잘해주시고 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부터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고요. 거기에 몇 사람이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몇 사람이 보이세요? 한 사람? 5사람? 10사람? 여러분들 최소한 여기는 10명 이상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5사람 미만으로 아직도 보이고 계신 분들은 관찰력이 좀 뛰어나지 못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한 10명 미만, 그 정도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의 11명이라도 여러분이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면 그분은 사람들을 볼 때 아주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자,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대인관계가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아주 많은 노력을 해서 아주 탁월한 사교수를 익혔고요. 그래서 마침내는 프랑스 대사로 임명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성공 비결은 뭐냐면 나는 단지 남의 단점을 들춰내지 않고 장점을 칭찬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잔소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런 걸 아주 즐겨한다고 합니다. 이해와 관용을 베푸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주 뛰어난 성품과 극기심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미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 카일라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비난보다는 칭찬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은 소인을 다루는 솜씨로서 그 위대함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역할을 잘했던 어떤 한 분이 계셔서 제가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 푸버라는 미국의 유명한 시험 비행사이고요. 이제 고개사인데 샌디에고에서 에어쇼를 하다가 300피트 상공에서 양쪽 엔진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상을 착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비상 착륙한 다음에 이 밥 후보가 워낙 이 사람은 유능한 파일럿이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료를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제트 엔진 연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파일럿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그 정비사를 야단치고 화가 나고 왜? 잘못했으면 내가 죽을 뻔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상대방을 비난을 했을 텐데 이 밥 후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욕도 하지 않았고 비난도 하지 않았고 그 정비사를 불러서 어깨에다가 팔을 두르고 뭐라고 했느냐면 자료 한번 보시지요. 자네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일 내가 탈 비행기는 자네가 맡아서 정비해주게. 아마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저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감히 아마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단언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을 비난하는 대신요,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고도의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동정이나 관용, 호의가 저절로 나오게 해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찰스 슈아브라는 US 스틸의 아주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뭔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사람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지요. 나의 비결은 아주 단순하다면 단순합니다. 그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북돋아 주기 위해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윗사람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것만큼 사람의 향상심을 해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비난 대신 잘한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칭찬을 하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찰스 스와브는 어떤 분이냐면요.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의 주급이 보통 50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찰스 스와브는 30대에 그 US 스틸의 사장이 되면서 한 달에 10,000불의 그런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만큼의 능력을 인정받았는지 가히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분이 뭐 강철의 박사라서 거기에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월급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이분이 한 것은 여러분이 아까 뭐 자료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회사들도 보면 리더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이 하나인 칭찬, 이게 의외로 잘 안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신입사원이라면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사장님께서 아니면 이분께서 전화를 한 통화라도 하셔서 정말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이런 칭찬과 격려를 한마디 해준다면 얼마나 만족감과 행복감, 그걸로 인해서 아마 충성을 다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칭찬이란 말은 누구나 좋아하죠.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할 텐데요. 특히 또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을 때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된다면 그 능력의 배, 심지어는 4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우리가 사람을 탄다라고 하는데 친구를 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말 중에서도 특히 칭찬을 굉장히 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칭찬을 해주면 정말 잠을 안 자고도 일주일도 밤을 샐 수 있는 게 바로 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어떠한 효과들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친근감과 호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아주 크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정신의 활력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기쁨의 촉진대가 되기도 하고요. 상대의 마음을 아주 너그럽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긍지를 용솟지게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아주 큰 희열감과 그분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칭찬을 함으로 인해서 강한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칭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칭찬하는 거와 비난하는 거 어떤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거를 더 많이 하고 사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보다는 비난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칭찬과 격려보다는 질책하고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거기다가 부정적인 반응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심지어는 우리가 무관심하다가도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는요, 바로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보면 아무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가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상사가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는 내가 무언가 일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거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주신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우리가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은 동물은 나쁜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은 동물보다 훨씬 더 빨리 배우고 또한 배운 것을 효과적으로 익힌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요. 어릴 때부터 야단만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확실히 머리가 나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문에 난 거니까 아마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의 위대한 실업가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주 어리석다라는 것을 70이 돼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아마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 타인의 잘못을 우리가 들춰내서 비난하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난은 상대를 방어 자세를 취하게 하고요. 또 그것을 정당화하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자존심이 다치게 되면 일단은 내가 잘잘못을 떠나서 반항심을 갖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알카포네 더치 슐츠라는 아주 흉모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흉모범이라도 남들이 비난을 하게 되면 정당방위였다고 이렇게 자신을 정당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것은 결코 효과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거를 좀 긍정적인 표현, 칭찬으로 해주셨을 때 훨씬 그 사람에게 동기부여,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칭찬이 있고요. 가끔은 칭찬도 참 잘하셔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칭찬을 아첨이라고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칭찬과 아첨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칭찬은 우리가 진실하다고 느끼게 되고요. 또 이타적이고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첨은 거짓에 가깝다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요. 이기적이고 환영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과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거의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격언이 있는데 한 가지 좀 칭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 길을 반드시 한 번만 지나가겠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일이나 또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행하겠다. 그것을 미루거나 게을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길을 다시 지나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흘러간 시간은 주워 담을 수도 다시 NG 그래서 그거를 편집해서 다시 촬영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순간에 상대방한테 맞는 그런 칭찬을 해주신다면 훨씬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용혜원님이라는 분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이분께서 칭찬할 때 쓰실 수 있는 말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미소가 참 밝습니다. 책임감이 참 놀랍습니다. 재치가 아주 대단합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나시네요. 자, 맡긴 일을 잘하신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놀랍군요. 소문이 역시 맞습니다. 자, 역시 다릅니다. 자, 이렇게 칭찬을 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거를 활용을 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제가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잘못한 일도 칭찬하십시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칭찬할 때 칭찬하시고 잘못했을 때는 나무래야 되는데 우리는 나무라는 것은 잘하지만 칭찬은 할 때는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컸기 때문에 오늘은 긍정적인 칭찬의 효과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요. 가장 소중한 것이 칭찬과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칭찬을 하실 때요. 사람을 만나면 이 칭찬 10계명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라. 반드시 바로바로 하시는 게 효과가 큽니다. 놔뒀다가 나중에 저축해서 하시는 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세 번째,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시는 것이 또 효과가 아주 크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했을 때 훨씬 더 그게 그 사람 마음에 와닿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을 하시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섯 번째는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거 중요하고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하는 일도 다 보인다는 거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더욱더 격려를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유도해 주시는 거 참 중요하고요. 가끔씩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의 동기부여, 열심히 사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칭찬. 우리가 아끼지 말고 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마 칭찬할 거리가 눈에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스트로크와 동기부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